이거 정답 고르는 거만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고의 흐름과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사고의 흐름과 패턴이 뒤에서 완성된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긴 글로 18번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18번 문제 내용 한번 보세요. 텍스트가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읽고 사례까지 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글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읽다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글을 제가 읽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지 않고 1, 2, 3, 4, 5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결국 위에 있는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줄글로 된 언어 이해가 아니라 추리논증이에요. 추리논증은 결국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다가 어떤 상황을 적용해서 결과값을 추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논증하면서 이 추론이 무엇인지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추론하려고 하는지, 자, 합의가 병해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추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밑에 2번 선지도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합의는 병해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른 선지에서도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 중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합의가 누구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건 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고 나머지는 금전을 그러면 어떻게 줬는지를 따지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각각의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판단하기 힘들 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그냥 위로금, 합의금에서 수수료 뺀 거, 선지가 1, 2, 3, 4, 5 5개가 있으니까 제일 판단하기 쉬운 걸 어떻게 보면 1번 선지에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병의 액수가 더 크니까 병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병과 정에서 병과 정은 전부 다 갑을 접촉해서 뭔가 교통사고가 이루어진 거에서 합의를 제시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 정도만 파악하면 이 문제 선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짧은 글로 긴 글을 쪼개보는 것부터 거듭 말씀드리시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제 정확하게 추리논증 점수가 높은 사람의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팁은 원리활용입니다. 쉬워 보이시면요. 여기서의 원리는 뭘까요? 누구의 주도 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게 원리예요. 나머지 상황을 금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빗대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 선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17번 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17번 문제 같은 경우 17번 문제는 조금 위에보다는 조금 글이 깁니다. 자, 밑에 나와 있어요. 병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에는요. 위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제가 여기서 뺐던 건 뭘까요? 앞에 16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뺐어요.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병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을과 A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16번 문제에서는 수라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난다고요?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 근데 여기서는 17번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금전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병과 관련된 뭔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러를 찾게 됐을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잖아요. 수러에서 뭐가 나와 있죠?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병의 주도, 병이 누군지를 위에 올라가서 병 상황을 보니까요. 사고상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갑이 사고를 냈고 사고상무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 풀 때랑 접근이 달라져야죠. 위에 있는 문제는 병과 정이 있고 제3자인 병과 정이 있을 때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게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기가 나왔던 거는요. 그냥 두 명의 경쟁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라는 것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과 관련된 아까 전에 긴 글을 봤을 때는 병 부분의 텍스트 중에서 병이 어떤 경우에 더 잘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글을 제가 보면서 전체 구조를 쪼개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근거가 텍스트 중에서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고상무에 대한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은
제일 처음에 사고상무는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동원해서 읍소를 하기도 해서 적은 돈을 건네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상황을 물론 제가 위로금 이야기 드리고 배우자 대동이라는 걸 보여드렸지만요. 그냥 줄글을 쭉 읽으면서 글을 전개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병이 주도를 어느 경우에 하는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병이 주도를 하는 경우 어디 나와 있죠?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사고 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부분.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앞에 있는 문제는 구분하세요. 16번 같은 경우는요. 지문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3자 중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근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금전적 요소 말고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 가지고 앞에 있는 16번을 풀었습니다. 근데 17번 같은 경우는 금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없다고 넘길 것인가? 텍스트가 길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고상무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으로 가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어떤 경우 이 사람이 주도가 더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수러가 있는지 그런 원리가 나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요.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패러프레이징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황,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사고상무 활약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앞에 나와 있는 건수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답은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대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피해자의 사정이 급박한 거예요. 피해자의 사정이 급박하면 뭐라고요? 사고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사고상무 병이죠. 활약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게 결국 병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답은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경제학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오는 텍스트를 읽을 때 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경제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게 좀 익숙하실 거고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 방법론 같은 거를 공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추리 논증 가지고 뒤에서 제가 실험을 이야기할 때 실험을 설명드리면서 좀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실험 같은 거를 공부하고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요. 외생변수랑요. 내생변수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외생변수, 내생변수라는 게 거창해 보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과 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생산 곡선이 더 많은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도요. 깔려있는 가정은 뭐죠? 여기 있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것은요. 이 그래프 내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변수라고 해서 그래프 속에 있는 내생 변수라고 하죠. 이때 가정되어 있는 거는 그 외에 외생 변수 값은 그 외의 변수 값은 고정이다라는 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리 논증을 해석할 때도 이거는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17번 문제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사정이 급박할수록 사고상무의 활약은 더 두드러진다. 자, 갑이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에요. 그러면은 사고상무가 지금 병이죠. 사고상무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요. 지금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풀면 16번의 선지를 먼저 보고 17번의 선지를 보게 되거든요. 16번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이 위로금 합의금이 있고 사고브로커 정도 존재하는구나. 사고브로커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17번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푸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고브로커 병도 있고 병이 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병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병 말고 정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정의 주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외생변수 설명했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매하려고 하는 그 양이 증가한다라는 이제 생산곡선을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를 생각을 할 때도 이제 외생변수 값은 고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변수 값은 고정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17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깔려 있냐면요. 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상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최대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사고 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했어요. 즉, 병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다른 조건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이 제시하는 위로금과 합의액을 합친 것과 정을 하는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그 금액만의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병이 더 크면은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틀리는 게 이런 생각을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는 P가 올랐을 때 Q가 늘어나는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외생변수는 고정인 상황인 거예요. 실험을 할 때도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험에 있는 요소들만 바뀌었을 때를 고려하는 거고 다른 상황은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가정해 주는 거죠. 17번 역시 선지를 판단할 때 그런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완결된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완결된 문제 제일 처음 문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있었어요. 뜯어보고 나면은 처음 문단에서는 제3자가 합의를 하고 그때 금전 유리한 조건에 따라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서 영업용 택시와 관련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로 사고상무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사고상무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기 문단에서 이제 그러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만큼이 사고상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사건 브로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요. 사례가 나와가지고 누가 사고상무고 누가 사건 브로커고 그리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보면요. 전부 다 누구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가 1, 2, 3, 4, 5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제일 첫 문단에 나와 있는 금전에 따라가지고 갑과 병이 여기는 병과 정이네요. 병과 정이 하나는 사고 상무고 하나는 사고 브로커일 때 누가 금전을 많이 주는지 그거 판단하라는 거. 첫 문단에 있는 원리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냥 글을 읽으면 다 머릿속에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지금 말고 뒤쪽으로 가면은 전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8일 동안 진행하는 0점 잡기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 게 아니라요. 처음 글을 보기를 보지 않는, 성질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글을 읽더라도요. 머릿속에서 계속 분류가 되고 범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상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역할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앞에 문제에서 제가 일부 요약해서 넣어준 게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을 읽을 때 다 읽어서도 안 되고 그냥 절차가 나와 있구나. 분노의 감정을 누구를 띄고 읍소를 하고 그런 과정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텍스트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 가지고 잡았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쪼개보기 위해서 잡아드렸던 거. 피해자의 권리의식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모를수록 여기서부터네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모를수록 그리고 사정이 급박할수록 사고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잡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사고상무가 주도하는 것,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도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선지가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긴 글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도 봤습니다.